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엔캠을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엔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놀라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보셨다시피 단기 순손실 규모가 무려 5,669억이에요. 단기 순손실이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났다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놀라실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분이 이러한 단기 순손실을 크게 만든 건데요. 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네, 그래서 이거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주가 영향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영업 손실도 가만히 보시면 작년 3분기까지는 그럭저럭이었는데 4분기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원인과 영향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중요한 오늘 말씀입니다. 잘 듣고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상 후반부에는 실적주를 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엄선한 실적주인데요. 네, 요거는 엔캠과는 별도로 여러분들 번외로 여기서는 큰 수익 좀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엔캠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여하튼 제가 이 엔캠에 대해서는 계속 방송을 드릴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고 신속하고 그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놀라신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단기 순손실부터 보면 5,669억이에요. 재작년에는 500억밖에 안 됐거든요. 손실 규모가. 이렇게 크게 늘었습니다. 보시면 전환사채 등 파생상품 평가손실 발생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은 이거 도대체 뭔지 감을 이제 못 잡으실 수가 있는데 전환사채를 지금 현재 갖고 있잖아요. 엔캠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주식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어, 일단 이거를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부채로 인식을 하는 것인데 이 주가가 작년도에 엄청 상승을 했을 때 그때 상황을 이제 나타내 준 겁니다. 주가가 상승하면은 나중에 미래에 전환될 전환사채 가격을 상승한 주식 가격으로 재무제표에 일단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가 이게 커지게 된 거죠. 엄청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회계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이게 뭐 현금을 수반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론적인 손실일 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2024년도에 주가가 엄청 올랐었잖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올랐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 최고점 대비해서 여기 대비해가지고 거의 4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이 시비가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다시 그 평가 손실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 손실일 뿐이다.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다.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물론 이제 앞으로도 지금 엔캠과 관련해서 여하튼 이 재료가 나와서 이 실적 발표가 나와서 자, 외인들 같은 경우 수급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오늘 이후 상황에서는 텔레그램 방에서 바로 실시간 정보를 바로바로 드릴 거예요. 그만큼 지금 현재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실시간 정보 드리고 실시간 판단을 드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요. 자, 엔캠 말씀 이제 이어가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계상으로의 손실이 잡힌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실 필요는 없고요. 이 자본 총계가 4,747억이죠. 네. 자본 총계 대비해서는 법인세 차감전 손실률이 사실 이거는 50%를 넘어가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해에 국한된 것이고
3개년 중에서 2개년도에 50% 이상의 법인 손실률이 나야 그래야 불이익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환사채 때문에 이 순손실이 발생한 거고 또 하나 있기는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뭐냐면 투자증권을 인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풋옵션 계약을 맺었었어요. 풋옵션. 근데 이 풋옵션 계약 자체가 파생상 부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미래에 가봐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 가능한 손실을 미리 회계상으로 부채로 반영을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엔캠의 본래의 사업과 큰 연관이 없는 손실이다 생각하시고 평가 손실이다 생각하시고 이것도 일단 지나쳐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영업적인 면에서 647억 손실이 났잖아요. 그죠? 재작년에는 30억 이익이 됐었는데 특히 4분기에 손실이 영업 손실만 한 478억이에요. 그러다 그렇게 급격히 4분기께 증가하다 보니까 영업 손실이 크게 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일단 좀 아쉬운 거고 그거는 이제 주가가 충분히 4분의 1 토막 정도 났기 때문에 선 반영된 부분들도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외인들이 계속 들어와서 좋은 흐름이었는데 이 재료 때문에 외인들이 수급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충격적인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유 때문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하락의 압박으로 단기적으로는 작용할 수 있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계속 주가를 급락을 연속시키는 그런 패턴은 아닐 거예요. 여튼 오늘 이후 상황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께 그 정보를 바로바로 드릴 테니까 이 전번으로 엔캠이라고 문자를 한번 주세요.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이 부분 바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업데이트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텔레그램 방으로 꼭 들어오세요. 입장이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오늘 이후 상황에서 실시간의 정보를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셔야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트리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증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은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거는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암만 좋으면 뭐래요. 예,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이 매수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